개인을 강화시키고 개인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미경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이만큼 성장한 건 김미경 옆에 있는 10만 명, 20만 명의 커뮤니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커뮤니티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MKY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하루하루 성장하는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였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구체월드에서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 혼자서 새벽에 잠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어떻게 하건 새벽 시간이 아니고는 공부할 시간이 안 나서 새벽에 일어나 보려고 3년 내내 노력했는데 그게 너무나 안 됐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서핑하던 중 514 챌린지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봤더니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000명 중에 1명이 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514 챌린지를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 6일차, 이제 7일차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대요. 자, 여러분, 커뮤니티는 과연 어떤 힘이 있는 것일까?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미경은 강의를 30년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성공은 다른 사람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자, 김미경이 나 혼자 여기서 막 떠들고 강의해. 지방에 내려갔는데 사람이 없어.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내 책을 썼는데 내 책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김미경이라는 브랜드가 완성이 됐을까요?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저는 누가 완성시켜 준 거예요? 자, 김미경은 몸 하나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강의를 시작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물건을 팔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뭔가 사업을, 컨텐츠 사업을 하잖아요. 아니면 제품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를 이용해주고 나에게 피드백하는 사람 때문에 내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둘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나의 청중이 있고 내 책을 사주는 독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고객으로 볼 것인지 내가 이분들을 나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는지 그 프레임의 차이가 있어요. 이 프레임 때문에 그가 롱런하고 지속성장 가능하게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자, 한 연예인의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엄청 인기가 좋아요. 뭐 광고 한 10개씩 찍어요. 자, 그때 연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들이 그냥 나를 좋아하는 내 팬들이 많고 그 팬이 많은 걸 활용해서 광고회사가 광고 찍자고 하고 소속사가 일을 많이 주니까 이 사람의 직접 고객은 광고회사와 소속사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만들어준 팬이 진짜 나의 힘이라는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관리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거래를 이어줬던 광고회사와 소속사가 끊어지고 소속사와 광고회사와 방송국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다이렉트로 내 커뮤니티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렉트가 다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간 거래자가 끊어지면 다이렉트 시장도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 한때 엄청 유명했던 연예인이 가진 자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MKY에 들어와서 네 진짜 자산은, 너의 성공은, 당신의 성공은 당신을 좋아해주는 팬이, 그게 다이렉트 시장이야. 그 커뮤니티를 당신은 인지해야 돼, 관리해야 된다라는 인식만 가졌어도 그 인기 있고 100만 명의 팬을 가졌을 때 그걸 그렇게 소홀히 관리하고 100만 명의 팬을 연결해주는 광고회사랑 소속사랑 방송국만 상대하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했겠죠. 안타깝게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커뮤니티 개념도 없었고, 어때요? 다이렉트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디지털 플랫폼이 없었을 때는 힘을 다 누가 가져요? 방송국 그리고 어때? 소속사, 광고회사가 가졌던 거예요. 돈을 그들로부터 버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 팬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마음이 나의 다이렉트 자산이었다라는 걸 옛날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디지털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다이렉트 팬이 있어요. 100만 명씩이나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1000명만 돼도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디지털 세상입니다. 여러분, 디지털을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오프라인에서 그럼 뭐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디지털은 어떻습니까? 개인을 강화시키고 개인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연예인이, 저는 지금 정말 제가 우리 그 팬을 갖고 있는 모든 연예인 혹은 팬을 갖고 있는 모든 그 유튜브에서 유튜버들 그리고 팬을 갖고 있는 블로거들, 인스타그래머들 싹 다 모아다가 커뮤니티 교육을 빨리 너무너무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그들이 모르는 거죠. 자,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공부해야 되지만 없는 사람도 차근차근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 미국에서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103동 505 가서 수다 떨다 보면 4시간 금방 가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야, 아우 나 정말 나 우리 시어머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어서 야, 너 이번에 나 추석 때 내려갔을 때 어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 얘기를 끝내는 순간 막 5명들이 막 머리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과거가 열리면서 막 빙의해갖고 야, 너 네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어땠는지 알아?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야, 행복한 줄 알고 살아. 그러면서 돌려가면서 막 뭐예요? 땅 파고 들어가지. 막 셋이서 막 신났어. 여러분, 이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위안받고 힐링하는지 아세요? 그런 이웃이 없다면 어디 가서 시어머니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도 똑같대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창안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각자 먹을 거 갖고 와서 자기 일주일 동안 속상했던 거 3분 스피치 하기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그런 이름 안 붙여도 원래 백삼동 505에서 맨날 했던 거야.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3명이 만나서 맨날 얘기하면 걔네 집 욕 내가 대신 대해줄 수 있잖아. 다 외우잖아. 다 외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걸 좀 넓히기로 한 거예요. 3명이 얘기하다가 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사람 너 또 데리고 와.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먹을 걸 싸갖고 와서 3분 동안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이 힐링과 위로의 스피치 3분 수다 콘텐츠가 됐고 점점 커져서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콘텐츠로 책도 내고 재밌죠? 여러분, 이거는 보세요. 개인적인 능력이나 탤런트가 있어서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일상에서의 진정한 마음으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커뮤니티가 옛날에는 수다로 끝났지만 이제는 다양한 컨텐츠 제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로 나갈 수 있어요. 저는 단언컨대 이 세상 최고의 프로덕트는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사람을 위로해주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 모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냥 가장 일상적인 진정성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100만 명 팬을 가졌던 연예인이 못하는 걸 옆집 5명과 얘기할 수 있는 일반적이거나 그렇지만 너무나 진정성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진정성 하나에다가 디지털 플랫폼의 성격, 컨텐츠의 적합성, 확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과 함께 커뮤니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파워, 이런 걸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게 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왜냐, 나는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상태가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정말 나하나 김미경 강사로 성공하고 이런 마음을 강하게 먹었던 게 40대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50대가 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김미경의 성공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MKY의 학생들이 다 성공해야 내 성공은 완성된다 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커뮤니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고, 사실 커뮤니티 창업은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파워와 힘이 이렇다라는 거 꼭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커뮤니티를 갖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김미경이라는 사람은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프레임을 다행히도 40대부터 일찍이 가졌고, 그래서 제가 그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삶을 살아봤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그래서 유튜브도 커뮤니티 스타일로 운영했고 유튜브에서 북클럽을 만들었고 북클럽이 성장해서 MKYU가 됐고 MKYU보다 더 접근하기 편하라고 굿제걸들을 만들었고, 저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김미경은 혼자인데 김미경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이만큼 성장한 건 김미경 옆에 있는 10만 명, 20만 명의 커뮤니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앞으로 지금 이제 59세지, 이제 내년에 60, 아마 60대는 훨씬 더 커뮤니티 기반한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70대는 이 커뮤니티에 무조건 돈으로, 시간으로, 나의 이전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걸 바쳐서 봉사하면서 살다가 마무리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다 살아나면서 그것이 질문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나한테 미경아 너 60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래?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경아 30, 40대, 50대 혹은 60대 중반까지는 기업인으로 교육사업 하는 사람으로 살아. 근데 나이 80 이후에는 80, 90까지 교육사업 하는 사람으로 살면 좀 그렇지. 우리 미경이는 그보다 더 남들을 받쳐주고 봉사하는 삶을 살다 가면 좋겠어. 그게 네 커리어의 마지막이면 참 좋겠어. 그게 너한테 어울려 라는 말을 했는데 잊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말이 그렇게 귀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못 하셨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65세 이후의 삶이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내 거를 다 주면서 가야 되는 게, 다 주면서 가야 다 갖는 거구나를 알려준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다 가지려고 그러면요 그게 다 뺏기는 거랑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 다 줘야 다 갖는 거거든요. 그 연습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커뮤니티의 아름다움은 사업이 아니라 진짜, 물론 사업적으로도 되게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갈고 닦기를 잘한 사람은 마지막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다 죽을지도 여기서 다 배우게 돼요. 왜냐? 사람이 스승이거든요. 커뮤니티처럼 사람이 스승이 되는 모델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저는 요즘에 NKY와 굿제걸들을 통해서도 매일 깨닫고 배우거든요. 여러분 이 멋진 삶을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